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집값 오름폭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금리 인상만으론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되 경기 회복세와 물가 오름세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연 0.5%까지 낮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돈의 흐름이 빨라져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동산 가격 폭등의 배경으로 여권 일각에서 저금리 정책을 꼽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머지않아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 월간 부동산 7월 회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입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적하면서 금리 인상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과연 금리를 올리면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이러한 배경 속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달 10일이었죠. 이제 한은이 그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의 이제 저금리로 인한 그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말 그대로 이제 가계부채 급등, 그 다음에 주택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버블 주요 원인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저금리 요인이 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이런 집값 상승이라든지 자산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것이 아마 한은의 이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전세 시장만 과증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이제는 돈이 필요하신 분들 집을 사시는 분들은 금융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집을 사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시장을 좀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사상 최저 금리가 계속됐지만 시장은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한은은 금리 인상의 명분을 부동산 시장에서도 찾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의 이러한 입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비상식적이다. 보통 금리라는 것들은 워낙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전반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집값 때문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일관되게 나오는 거는 금리를 인상하면은 집값에는 하방 압력을 준다가 거의 뭐 교과서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몇 번 해봤는데 그때마다 집값이 다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집값이라는 거는 금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수백 가지의 변수가 영향을 줘서 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 자체 효과가 작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금리 자체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크긴 큽니다. 다른 변수가 너무 크다. 수요나 다른 쪽의 요소가 공급 쪽에.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가 큰 영향을 줄까는 의구심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금리가 지금 주담대가 대략 한 3%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신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를 올리는 거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 부담이 한 15% 늘어난다 정도일 겁니다. 100만 원 매달 100만 원 납부하는 사람은 한 115만 원? 근데 이제 50bp 정도 되면 좀 부담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거의 뭐 한 30%, 40% 더 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한 50bp가 아니고 100bp 정도, 100bp 정도 더 내게 되면 이제 시장에 조금 부담을 가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큰 부담이 없고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상 이제 연말까지 과연 100bp까지 올릴 수 있겠는가? 그건 아마 못할 겁니다. 거시경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값만 가지고 뭐 금리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고, 그리고 다른 거시경제상 봤을 때 지금 대출 금리가 아주 낮잖아요. 자영업자라든가 그렇죠. 생계형 대출, 그런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아주 금리로 인한 집값 하락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현재 얘기해집니다. 기준금리가 0.5%인데 예, 예. 지금 올 상반 그 하반기까지 1%대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다. 1%까지는 갈 수 있겠죠. 1%대까지. 근데 한 50bp 가는 건데 50bp라는 게 뭐 전체 우리가 지금 한 3%에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100bp까지 갔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0.5가 1.5까지 갔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여유가 느끼기에는. 있다. 예.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폭에 있어서의 어떤 제한성 그리고 영향이 미칠 부분이 좀 작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자, 하느니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금 시장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과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집값의 급등이 주요 원인이 물론 뭐 공급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주요 원인은 역시나 수요 공급의 불이치였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는 넘치고, 그래서 이제 집값이 이제 급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모습을 놔두고 금리 인상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믿지는 않는,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은 줄 수는 있어도 어차피 지금 청년 세대로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집을 삼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또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고, 집을 사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상을 해서 이게 집값을 잡겠다는 거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리를 굉장히 하락시켰죠. 왜냐하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그때 부동산 가격 급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반대로 노무현 정부 당시가 금리가 6%대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금리 때문에 집값이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영향을 줘도 개인 차주,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조금 오른다고 해서 과연 개인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레버리지 투자를 심하게 하신 분들, 특히 이제 강남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레버리지 투자를 심하게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이제는 PF 중심으로 법인 중심으로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사실 개인 차주에게 이게 금리 상승이 0.5% 된다고 해서 과연 글쎄요, 영향을 줄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 역시 집값을 잡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여기서 금리 인상 카드를 하늘에서 던졌고 금리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 우리 아까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개인 차주에게는 좀 덜할 것이다. 단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받았던 다주택자나 예, 예. 투자자에 있어서는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거기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위기에 몰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투자를 했던 게 주택이 아닌 꼬마 빌딩이나 이건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들여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 한 50bp나 100bp만 올라가면 그냥 거의 파산으로 갈 수도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 친구들은 좀 힘들어 그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워낙 강하게 묶어놨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전세, 월세 이런 시장이 워낙 화랑해요. 그래서 그 정도 금융 비용 정도는 아마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사람들, 다주택자라든가, 대신 이제 법인이라든가 꼬마 빌딩, 수익형 빌딩에 투자한 사람들은 좀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자체도 뭐 일단 단기적으로 충격은 한번 줄 수 있어도, 지금 뒤에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그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니까 돈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전 돈이 말랐는 줄 알았는데 법인 중에 한 50%는 돈을 더 많이 벌었고 50% 이제 망해가는 그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 얘기가 뭔가 하면은 제발 물건이 나와라. 나는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 못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가격 조정은 있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평론가님. 그러면 우리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창 우리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영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젊은 사람들의 영끌을 해서 주택을 산 사람들, 이분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영끌이라는 표현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이제 속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30대, 40대를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금융 비용보다 오히려 그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 보니까 이건 해볼만 하다는 게 지금 MZ 세대들,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자 상승, 금리 상승보다 내가 집을 샀는데 이게 설만 있다가 본인들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젊은 세대들로 퍼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 이제 젊은 세대 중심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여파는 글쎄요,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의 모든 의견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올린다 하더라도 폭이 크지 않는 인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